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미시적 관점만 아주 짧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유인물 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미시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낙인 이론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쿨리와 미드라는 사람이 각각 제시한 거울자아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자, 나중에 보겠지만 특히 미시적 관점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시적 관점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의미를 오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각자가 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수업 중에 곳곳에 숨어 있었던 어떤 개념들이라든가 어떤 이론들을 보자면 이미 선생님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어떤 의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다른 사람, 타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그 어떤 흐름도, 그럼으로써 그 행위와 반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개념의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메커니즘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어떤 개념적인 분석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간단하지만 되게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과제를 먼저 제시하겠는데, 여러분들 학습 과제 제출하는 그걸 보니까 좀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꼰대같이만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과제 제출은 출석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학습의 어떤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측정 기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요거를 가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얼마나 성실하게 뭘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학습 과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요거의 사례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의도를 하는, 그리고 생각을 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든가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봤나?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그런 것처럼 자기의 경험으로 미추어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결과가 그 괴리를 보였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좀 간략하게 짧게 과제 제출반에다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떠한 상황을 주관적인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뭔가 달라진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것처럼 관련된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시적 관점. 오늘 미시적 관점 봅니다. 자, 인간은 거기 유리물에 잘 적어 보세요. 자, 자율성.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어떤 생각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을 하려는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상징을 통해서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미시적 관점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서 상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협동도 하고 경쟁도 하고 서로 갈등을 하면서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기본적인 전제를 미시적 관점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약간은 고차원적인 어려운 영역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러한 얘기들은 자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봄으로써 그리고 혼자 스스로 끄적여 봄으로써 자기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자꾸 쓰고 읽고 되뇌이고 생각하는 그 훈련을 좀 해주세요. 자,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문화 우리 학생들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시적 관점, 특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인 정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 A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영역,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B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영역 또한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주관적인 영역의 생각들도 있다면 만약에 이 사회가 오직 A, B 세 사람으로만 구성된 사회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중복되는 것을 바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간학문적 접근 방법에서처럼 같은 말로 간주관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주관성과 주관성들 간의 사이에 이 공통되는 부분, 즉 간주관성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회는 A, B, C 세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들이 공통되는 부분, 이것을 바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질적 연구에서도 객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 간주관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관적인 정의, 그리고 상호 주관적인 생활 세계, 이러한 어려운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텐데 절대 겁먹지 말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상징을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요 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각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옷을 벗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옷을 입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많은 이 군중 속에서 이런 식으로 알몸에 팬티만 입고 있으면 이 아이는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동일한 의상이라든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장소만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있는 바닷가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옷을 벗은 게 아니죠. 옷을 입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대한 우리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즉,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키워드, 여러분들 차례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상황을 정의하는 인간의 능동성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여기 그 다음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의사소통. 사람들은 서로 상징을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들 하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인간의 인터랙션,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적으시고, 마지막에 자, 의사소통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유인물을 보면은 의사소통 해놓고 옆에 바이라고 적혀있죠. 자, 바이 옆에다가 바로 이 상징을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징을 적어주시고 영어로 심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2학기 후반부에 배우게 되는 문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문화의 속성, 뭐 공유성이다, 축적성이다, 학습성이다, 전체성이다, 뭐 변동성이다 관련해가지고 특히 공유성 관련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시적 관점이든 거시적 관점이든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점에 있어서 이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범죄 행위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탈 행위, 아니면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시적 관점이랑 이 미시적 관점은 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자,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개인, 의식, 생각, 이러한 식으로 개인의 의식이나 생각, 이러한 것에 그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같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의 원인 그리고 결과 같이 적어주시고, 개인의 문제, 인성, 노력 등으로부터 사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고자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일종의 만능 틀로서 사회 문제의 어떤 해법에 대한 논술 주제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쿨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루킹 글래스 셀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거울 자아 이론,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볼게요. 자, 거울 자아 이론 적어보고, 자, 인간의 자아는
내가 보고 있는 나. 그렇지? 이거 한번 지워볼게. 자, 인간의 자라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나 라는 게 있겠죠. 내가 보고 있는 나는 영어로 I라고 해요. I. 그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주관적인 모습인가요? 객관적인 모습인가요? 그치? 그래서 주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다음에 자, 인간의 자아는 내가 보고 있는 나랑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 자, 주위의 타인이 보고 있는 나. 요거는 영어로 me라고 하겠죠. 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는 객관적인 어떤 분야의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울 자아 이거는 요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나랑 주위에서 보고 있는 나가 서로 뭐를 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본질, 나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야. 요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나는 상당히 잘생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못생겼다고 하네. 그러면 나는 잘생긴 건가요? 못생긴 건가요? 이런 문제가 생각하겠죠? 자, 자아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럼으로써 형성되는 자아를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학술적인 의미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 혹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서로 거울처럼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점 구축이 된다고 본 이론을 쿨리의 상호작용 이론,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쿨리의 제자인지 스승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니은번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가 아니죠. 자, 미드라는 사람이 제시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렇지? 자,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영어로 좀 어렵게 적었는데, 자, 풀어 시그니피컨트는 중요한 이라는 뜻이죠. 자,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generalized other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적지 마시고 영어는 적혀 있나? 자아 형성의 과정 해놓고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타자로부터 일반화된 타자로 이어지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을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인간, 아주 연약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렇지,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일 거야.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 아기는 무엇이든지 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학습화, 사회화라는 개념으로 또 배우게 될 건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연약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의 제일 처음에는 중요한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의 입장에서 부모님도 타인이에요.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식으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화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점점 인간이 되어 가다가 나중에 중요한 그 타인은 누구로 대체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역으로 확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은 이러한 식으로 인간의 사회화라는 거,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점차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타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하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좀만 지나면 공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진행되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점 알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미시적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미시적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인간이 가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동적인,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장점이란 장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이다. 자,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를 잘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사회 전체의 구조나 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시적 이론이랑 미시적 관점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시적 관점의 장점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가 인간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은 잘 설명할 수 있으나, 단점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어떤 자율적인 사고와 행위를 설명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식으로 크로스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미시적 이론을 이러한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학습까지 얘기할 건데,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고유한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7차 시, 다음 시간 7차 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문화의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좀 길게 할 예정입니다. 예고했듯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짧거나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선생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과제 제출방에 과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7차 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